대한민국 최고의 레전드 신문선 위원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대한민국.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주 아니.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홍명보는 명장이에요. 이 꼴이에요. 꼴이에요. 근데 네. 오늘 새벽 4시부터 네. 한국 경기까지 두 경기를 생중계를 했어요. 누가 어디서? 오늘 개막전은 멕시코하고 남아공이 그걸 아는데 우리 선생님 유튜브로 했어요. 제 유튜브. 근데 한국 경기를 무려 20만 명이 봤어요. 그래요? 네, 조회수가. 저는 이제 그 네이버를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관심 없다 했는데 한 400만 명이 보더라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잘하니까 이게 막 계속 올라가는 올라가요. 거예요. 그 20만 명 봤으니까 아마 이제 매불쇼에서 한번 홍보를 해주면 한 100만 명이 금방 갈 것 같아요. 와. 근데 제가 우리 위원님 채널 찾아봤거든요. 네. 채널명이 신문선 TV를 쳤더니 채널 이름이 신문선의 꼴이에요. 이 꼬리요야. 신문선의 꼬리예요. 여기서 그 중계를 또 하시는 입중계를 해요. 입중계. 근데 이게 방송 환경이 변해가지고 체육 시간은 이런 지금 방송이 각광을 받잖아요. 네. 축구 중계 방송에서 영상은 텔레비전 영상을 보고 그렇습니다. 해설을 제 오디오만 듣는 거예요. 맞아요. 핸드폰으로 또는 그렇지 않으면 노트북을 가지고. 예. 근데 지금 한 경기에 20만 본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봤네. 근데 전 세계에서 많이 봅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요. 미국에서, 중동에서. 많이 그래서 봤어. 네. 오늘 제가 기분이 좋은 건 한국이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네. 개막 경기에서 그 멕시코가 남아공한테 2대0으로 이겼거든요. 멕시코가 또 이겼어. 네. 2대0으로.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남아공에 퇴장이 두 선수가 있고 멕시코의 주장인 센터백이 퇴장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3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2차전, 3차전, 2차전이 멕시코, 3차전이 남아공 아니에요? 못 나와요, 그 사람들. 못 나오죠. 최소한 두 경기 출전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은 호재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모든 것이 호재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 일단 그 멕시코 개막전에서 네. 이겼고요, 멕시코. 네. 이제 우리도 오늘 2대1로 이겼는데, 야, 저는 보면서 진짜 확실히 선생님이 전문가는 전문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우리가 네. 오늘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 근데 맞아. 우리 위원장님이 갑자기 이러는 거야. 어떤 뭐 선수가 드로잉을 되게 멀리 던진대. 초팔, 그래서 초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별 얘기를 또 다 하시다. 진짜 그랬어. 근데 그게 진짜 치명타더만. 그걸로 우리가 골 먹었어. 먼저 선제골을. 선생님 저 진짜 너무 놀랐어요. 초팔이라는 선수, 초팔이라는 선수인데 그 선수는 이제 윙백으로 오늘 3백을 썼거든요. 네. 초팔 선수 초팔. 이름도 팔이네. 어시스트를 한 거죠. 손으로. 이름도 빠르네. 제가 축구 월드컵만 7차례 현장에 있었어요. 그 많은 선수들 중에서 저렇게 롱스로인을 길게 하는 선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선생님 어제 그 얘기 하시는데 나 진짜로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네. 첫 골을 그걸로 먹었어. 초팔로. 스로인으로. 나 그래서 진짜 소름이 돋더라니까. 날 왜냐면 속으로 좀 건방진 얘기. IPL 속으로 좀 무시했거든. 아니 그할 얘기도 많은데 참 별 얘기도 다 하신다. 축구는 발로 하는데 왜 팔 얘기? 진짜 그랬어요, 저. 아니 근데 진짜로 진짜 멀리 던지더라. 롱 드로잉 하죠. 그리고 이걸로 위험한 상황을 많이 연출시키더라. 그 초팔 선수가 스로인만 하면 발로 차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그 이유가 위험하더라고. 손으로 던지면 발로 차는 것보다 볼의 속도가 떨어지죠. 네. 수비수가 헤딩을 해도 그 반발력이 약하니까 코앞에 떨어져. 아.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골문을 향했다가 들어오면서 문전세도 골을 많이 넣어요. 초팔 선수의 개인적인 기록을 보면 그 2골밖에 못 넣는데 어시스트가 15개나 있어요. 다 팔로 넣었어요? 그러니까 스로인도 있고 발로 한 것도 와, 있는데. 초팔이. 근데 이제 어제 우리가 경기 분석을 할 때 오른쪽이 6대4 정도로 왼쪽보다 공격에 활기를 띈다고 그랬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오른쪽이 꽁꽁 묶였어요. 그러니까 초팔은 스로인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한국 대표팀이 오늘 승리하는 데는 오른쪽 멕시코 체코의 공격을 차단했던 것이 오늘 이겼습니다. 그걸 신경을 좀 많이 썼나 보군요. 와, 조금 맞춤형으로 준비를 좀 많이 했다고 봐야겠군요, 대한민국. 일단 뭐 한국 대표팀이 역시
빅리그 그리고 빅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자기 몫을 한 거죠. 김민재 선수를 포함해서 이강인 선수는 오늘 패스한 것이 다 100%의 성공을 했어요. 와 잘하더라 근데. 그리고 이강인 선수 또 어시스트도 했고 잘해. 황인범 선수 역시 페너로트에서 뛰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동점골을 넣고 또 결승골에 어시스트를 하고. 황인범. 네. 그러니까 한국 대표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에서 사실은 빅리그에서 뛰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네. 네. 황인범이 바로 이제 또 만의 골을 딱 넣어줬거든요. 네. 1대1로 팽팽하게 가나 했는데 갑자기 체코가 또 한 골 넣는 거야. 근데 그게 옵사이드였어. 옵사이드였어요. 와. 그 프리킥 때 한국 선수들은 옵사이드 트랩 쓰려고 이제 앞으로 나가 있었죠. 네. 근데 요즘 현대 축구에서는 옵사이드 트랩을 쓰더라도 일부러 거기 있어요. 플레이에 관여를 하지 않으면 옵사이드가 옛날에는 적용이 됐는데 플레이에 관여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옵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한국 선수들이 프리킥을 할 때 뒤쪽으로 들어왔는데 이 선수에게 직접 온 거예요. 헤딩으로 골을 넣는데 옵사이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와. 그것이 옵사이드로 판정이 됐던 거죠. 그거 먹었으면 진짜 분위기 안 좋을 뻔했거든요. 근데 이번 월드컵에는 거짓말을 못 해요. 카메라가 사람의 눈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들어가 있고 옵사이드 라인은 카메라가 촘촘히 있기 때문에 네. 그 옵사이드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잡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들이 지금 이번 월드컵 때 수당을 많이 받는데 심판 얼굴 클로즈업한 거 못 보셨죠? 한쪽에는 마이크, 한쪽은 카메라가 달려 네, 있어요. 그 카메라 계속 나오더라고요. 심판 시선 맞아. 그러니까 심판이 더 힘들어진 거죠. 힘들어. 그리고 한국에서는 K리그 같은 경우는 VAR을 하게 되면 마이크를 갖다 주고 얘기를 하는데 심판은 VARC라고도 소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내 스피커를 통해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옵사이드다 골이다 아니다라는 걸 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강인 선수는 그 왜 잘해요? 이강인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환경적인 영향을 받았던 거죠. 스페인 가서 네.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했으니까 한국 선수하고 전혀 달라요. 플레이 스타일이. 네, 플레이 스타일이. 와, 볼을 잘하더라. 한국 선수들은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면 볼이 오면 일단 잡았다가 드리블을 해요. 최욱 씨가 볼을 드리블할 때 이렇게 잘 돌았었잖아요. 잘 돌아요. 한 바퀴 네, 그래가지고 제가 팽이라고 별명을 붙여줬더니 팽이였죠. 완전히 팽이로 소문이 다 났더라고요. 네. 근데 제 유럽식이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키가 작은데 네. 최욱 씨하고 비슷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비슷하더라고.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걸 돌잖아. 근데 오늘 창피해. 아니 왜 창피해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게 기술이에요. 아니. 기술입니다. 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지금 상대 팀이 평균 신장이 187이나 되고 190이 넘는 큰 수비수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강인 선수는 중심이 낮고 그리고 볼을 잡아놓는 게 일반적인 선수들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접는다고 그러거든요. 네. 접는 각도가 네. 이게 커요. 그러니까 못 빼서. 못 빼서.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한테 이제 못 당하는 거죠. 못 당해. 근데 거기다가 그 롱패스가 또 정확하더만요. 정확하죠. 그 이강인 선수는 그렇게 하면서도 시야가 넓기 때문에 시간 넓더라. 반대편으로 오픈시켜주는 패스가 너무 정교하죠. 잘하더라. 진짜 잘하더라. 오늘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 2차례 정도 골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게 좀 그게 좀 아쉬웠어요. 아쉬운데. 다 맞춰야 되는데 네. 그게 왜 안 들어갔냐면 네. 세게 때리려고 그러면 이 스냅이 그죠? 안 먹혀요? 안 먹혀. 배구도 스냅을 10을 줘가지고 때리고 어떻게 돼? 볼이 이렇게 직진성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골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감찰을 했는데 그것도 이강인 선수가 패스한 거 아니에요? 네. 이강인 선수의 그 몸값은 아마 이번 월드컵에 한국이 좋은 성과를 거두면 이강인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게임의 중요한 경기를 안 뛰니까 화가 잔뜩 화 많이 나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탁구도 안 친 것 같아. 아니 화가 잔뜩 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좋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게 내가 무시당했다 이거야. 이번에 탁구도 안 쳤어. 오랜만이네. 아니 근데 저는 최욱 씨의 그 순발력이 대단한 게 네. 축구로 얘기하면 이강인 선수처럼 이 피벗하는 능력이 베끼는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런 거는 절대 흉내내면 안 돼요. 바로 나락 갑니다. 아니 그 손흥민 선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네. 이 골 결정력이 이번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는데요. 네. 그거는 우리 좀 전문가의 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지난번에 경기력은 체력과 기술과 전술 세 가지가 컴바인된 것이 경기력이다. 근데 이 세 가지가 그날 경기를 할 때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의 상위 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심리적 요인이에요. 심리. 심리적 요인이라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지금 MLS에서
MLS에서 활동을 하면서 LAFC에서 지금 필드골을 넣지를 못했잖아요. 아, 예. 그리고 이번에 와서도 소트레크의 그 전주 그 캠프에 와서도 얼굴을 보면 알지만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한 걸 금방 느끼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 컨디션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좋더라고요. 그 빠져 들어가는 거 그리고 신체적인 조건이 크질 않은데 스트라이크로 들어가서 등져서 볼을 그 자기가 컨트롤해가지고 동력에 연결해 주는 건 좋았는데 네. 마지막 그 마무리하는 마무리. 슈팅에서 예. 그게 아까도 있던 심리적 영향을 받으니까 평소에는 부드럽게 발목에 감어 차는데 부담. 이거 힘이 들어가니까 직진성으로 그건 저는 들어가. 부담이야. 네, 직진성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지금 얼마나 힘들까요? 득점왕이었는데 지금 필드골이 안 나오니까 네. 이게 굉장히 좀 쫓기나 봐요. 그럼요. 축구 선수들이 네. 30을 넘으면 그때부터 눈치가 보이기 시작해요. 감독들이 불편해해. 제가 축구할 때는 더 일찍 관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호날두나 메시가 대단한 거죠. 40살인데. 대단해요. 대단한 거죠. 뭐 호날두나 메시는 적이 없겠습니까? 근데 메시는 지금도 세계 최고의 선수로 최고입니다, 메시. 활동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지난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을 때 우승했죠. 메시가 어떻게 보면 우승컵을 메시가 뛰면서도 갖지를 못해가지고 메시의 흠처럼 계속 공격을 받았는데 지난 월드컵 때 메시 때 우승을 했는데 이번 또 4년 뒤에 또 지금 나타난 거 또 아니에요? 나타났어.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한국 선수들이 나이 먹어도 그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고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한국은 조금은 나이만 먹으면 왜 신인에게 이 자리를 안 내주냐는 그런 따가운 시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지금 MLS 가서도 마음이 불편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봉은 많이 받는데 기대했던 골은 안 터지고. 근데 그 손흥민한테 이번에 팀 내에서 골을 꼭 넣어야 된다는 부담을 좀 덜어내고 아니 왜냐면 그 어시스트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좀 마음을 돌려주면 어떨까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포메이션으로 네. 감독이 풀 수가 있는 네, 거죠. 그거 풀어줘야 돼. 오영규 선수를 오늘 스트라이커로 전반부터 뛰는 걸 봤거든요. 역전골.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윙으로 놨으면 차라리. 그렇죠. 그랬어. 근데 이제 중앙 쪽으로 가면 거기는 지금 체코의 190이 넘는 장신들의 또 걔네들이 오늘 경기할 때 보면 알지만 헤딩할 때 그냥 하질 않잖아요. 체중을 실어서 그냥 실어. 가서 부딪혀요. 이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체력 소모도 많았고 근데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나서 홍명보 감독 인터뷰를 하는 거 보니까 오영규가 이래서 안 나왔구나. 오영규 선수가 인터뷰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몸이 안 좋았다. 38도 체온이 38도 올라가서 그래요? 열이 나가지고 도저히 뛸 수 없었는데 그랬어? 스태프들이 이렇게 자기를 건강하게 잘 케어를 해서 그래서 후반전에 뛸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몰랐네. 오영규 선수가 오늘 사실은 두 번째 골을 터뜨렸는데 오늘 경기는 지금 한국 월드컵에서 이렇게 역전승을 아주 기분 좋게 한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더 기분이 좋죠. 이거 참 우리가 걱정 많이 했는데 이 웬일인 걸 다들 칼을 갈았나 봐 선수들이. 그리고 이게 월드컵이 이게 많이 생각보다 뜨겁지 않다라고 이야기도 많이 있었는데 막상 되니까 또 보고 싶더라고 막 경기를. 축구라는 것이요. 예. 이게 대단한 미력이 있어요. 진짜 힘이 네. 있어. 축구 때문에 월드컵 때문에 전쟁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또 월드컵 때는 휴전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야 정치인들이 월드컵 기간에는 싸우지 말고 네. 축구에 좀 집중을 해서 집중할게요. 국민들 사기를 올리는데 이게 우리가 좀 함께 좀 가면 어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실제로 제가 98년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전 할 때 일본과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도쿄 대첩이라는 일본 요요기 스타디움에서 했던 그 경기가 저도 그 대단한 게 그 경기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온 겁니다. 중계석에 있는데 시커먼 양복 입은 사람이 한 20명이 몰려와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누군가 봤더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오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대통령 후보셨죠. 후보 때. 그래 와서 저는 신의원을 좋아하고 팬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촌지를 주고 가시는데 그래서 대표님 이거는 방송에서 제가 받는 게 아니고요. 저기 PD가 있거든요. PD한테 주십시오. 그날 아침에 방송사에서 최고위층에서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DJ가 일본에 국립경기장에 간다는 소리가 있는데 신문선 의원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 섞어서 방송을 하는데 혹시 DJ가 거기 갔는데 코멘트를 하면 이게 방송국의 정치적인 이런 소용돌이 휘말린다. 아니나 다릅니까? 경기 중에 DJ가 법무석에 앉았는데 카메라를 휘두른다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스케치할 때 누가 왔나. 그런 장면일 때 DJ가 왔었는데 사실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통합 얘기라는데 스포츠만큼 좋은 게 없죠. 맞습니다. 네. 근데 오영규 선수가 난 몸이 안 좋은지도 몰랐는데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역전골을 넣어가지고 네. 굉장히 또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 참고적으로 오늘 경기에 선수들의 평점을 매긴 게 평점 있어요. 한번 매겨주세요. 평점 한번. 네. 그래서 김승규 선수 오늘 사실은 골키퍼지만 골키퍼. 오늘 선방했어요. 잘했어요. 결정적인 실점이기 두세 차례를 막았거든요. 김승규. 그래서 6.06으로 지금 평점이 됐고요. 그리고 몇 점 만점인데요? 10점 만점이죠. 6.06? 그리고 김민재 너무하네. 선수가 6.3점. 예? 왜 이렇게 박해? 네, 조금 그렇죠. 네. 이기혁 선수가 강원에서 그 대표팀이 이번에 처음 선발돼가지고 첫 경기에 베스트 멤버로 뛰었는데 6.3점. 오른쪽에 스토퍼를 받던 이한범 선수가 4.7점. 4.7? 4.7. 누가 4.7이요? 이한범. 이한범 예, 스토퍼 보는 선수입니다. 뭐 가족의 원수예요? 뭐 이렇게 조금 이거 줬어. 제가 매긴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세상에. 매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통계업체에서 네이버에 한국 선수가 활약한 거를 네이버에서. 평점을 매긴 거예요. 통계업체에서. 네네. 백승호가 6.5점, 황인범은 황인범. 9.2점입니다. 우와, 황인범이 오늘 최고였구나. 그러니까 오늘의 이 MOM. 지금 평점을 매긴 것을 보면 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황인범. 이태석 선수도 평점이 좀 낮았고요. 이재성 선수가 6.2점. 이강인 선수는 몇 점일까요? 이강인 8.5. 근사치를 맞춰서 8.3. 나 축구 잘 본다니까. 알았다니까. 자, 손흥민 선수는 손흥민 선수 7.2. 5.6. 5.5점. 그리고 엄지성 교체로 들어간 엄지성이 5.8. 5.8이야. 그리고 오형규 선수는 몇 점일까요? 오형규 선수 골 넣었어요. 결승골. 7.9. 8.8. 8.8. 와. 높네. 그래서 오영규 선수가 사실 이번 월드컵에 가장 주목받는 선수였었죠. 오영규. 근데 이제 오늘 스타팅 멤버로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벤치 혐오가 돼가지고 오늘 중계 방송할 때 오영규 그다음에 황희찬 그리고 이엔스 카스트로프 이 선수가 출전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꼬집었었는데 네. 나중에 오영규 선수가 결승골을 넣고 황희찬 선수도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었거든요. 오영규 선수가 이제 마지막에 그 골 넣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국시시로 하니까 전 세계 다 나가는 겁니다. 그 인터뷰는. 그런데 오영규 선수가 자기가 체온이 38도였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는 못 뛸 줄 알았는데 체온을 낮춰주고 그리고 팀 닥터죠. 팀 닥터가 지금 관리를 잘해줘서 이렇게 월드컵에서 저희가 오영규 선수는 4년 전에 그냥 곁다리로 대표팀 갔던 선수예요. 백넘버도 없었죠? 그렇죠. 없었어. 네, 등록된 그걸 선수가 알아야 돼, 아니에요. 너가. 기억난다. 백넘버도 없었어. 근데 이제 4년 뒤에 오영규 선수가 주인공이 이제는 됐어. 대한민국의 스트라이커로 이렇게 자리를 매김하는 또 인간 승리에 대한 이거 이런 드라마 뒷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를 또 잘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다음 경기가 이게 참 까다롭습니다. 다음 경기가 경기 일정 좀 올려주시면은 이제 19일에 멕시코. 실력도 있는데 이 개최국이야. 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멕시코 경기 오늘 남아공이랑 경기를 했는데 경기 내용을 분석하면 멕시코도 경기가 우리가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주장인 센터백이 퇴장당했고 그리고 멕시코 선수들이 과거에 멕시코의 전성시대 때의 그 팀 파워와 비교한다면 그닥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단 고지대에서 태어나서 고지대에서 계속 볼을 찬 친구들이니까 지금 환경적인 요소는 한국보다는 앞서지만 네. 한국이 오늘처럼 경기를 이렇게 파이팅 스피릿만 잘 바탕을 갖고 경기를 운영을 해주면 네. 해볼만하다. 해볼만하다. 이긴다. 해볼만하다. 와. 그리고 2승이다. 네, 지금 멕시코 대표팀의 신장은 우리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팀의 스트라이커나 그렇지 않으면 센터백 전부 한국 선수들이 공중볼에서 우리가 압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황인범이라든가 이강인 이런 선수들은 멕시코 선수보다 기술이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멕시코 경기는 제가 볼 때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도 평가전 할 때 2대1로 이기다가 그 끝나는 추가 시간에 골을 먹어서 2대1로 비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멕시코에 대해서 한국 선수는 공포심이 없어요. 근데 체코는 전혀 다른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만약에 그 옵사이드가 인정이 안 되고 동점골이 됐으면 경기의 향방은 모를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멕시코 팀은 이제 그렇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는 남아공은 뭐 그냥 눈 감고 뛰죠 뭐. 제가 볼 때는 예. 최욱 씨 팀하고 경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승이가 네. 최소. 체육팀에서는 아. 제가 김민재거든요.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남아공이 네, 남아공. 오늘 두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 퇴장당했어. 퇴장. 이 친구들 진짜 아프리카 촌놈 축구를 하는 거예요. 심판이 네. 휘슬만 불면 조금은 홈 어드밴티지를 적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심판한테 가서 항의를 하고 브라질 심판이었거든요. 그러면 안 돼. 근데 심판이 굉장히 엄격하게 봐요. 네. 네. 그러더니 뭐 그 경고도 막 이제 주고 그다음에 불리하게 보니까 이성을 잃는 거예요. 안 돼요. 그리고 감독이 지금 개최국이랑 경기라니까 파이백을 하고 페널티 에어리어 근처 수비 라인을 구축을 했는데 그러니까 멕시코가 거기까지 쉽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골을 내주고 나서 그때부터 공격 전환하니까 뒤쪽을 또 내주니까 거기서 무너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술 운영 능력이나 또 선수 구성이 B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가 거의 없어요. 국내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 명문구단의 두 팀에서 이제 선수를 조합해서 뽑았는데 오늘 입은 내상이 두 번째, 세 번째 경기에 계속 작용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체코와 남아공은 지금 1패씩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체코가 죽을 똥살똥 남아공을 하겠죠. 네. 남아공은 첫 경기에서 퇴장당했죠. 그리고 체력도 소진이 많이 됐는데 체코한테 또 시달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이제 이어서는 마지막 경기에 나설 수 있고 우리는 지금 승점 3점을 벌어서 32강 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안심을 해도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다행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축구가 잘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야도 넓어지고 또 슈팅도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오늘 체코에게 우리가 역전승한 것은 월드컵 조별 예에서는 아주 편하게 갈 수 있는 아유, 그런 아주 좋습니다. 좋은 그 아니 기운이 홍명보 있다. 명장은 그냥 말하는 대로 다 지킵니다. 네. 32강 목표 네. 지금 거의 지금 순항하고 있습니다. 네. 골을 넣고 골을 막겠다. 예. 그것도 지금 지켰죠. 그렇죠. 정말 말하는 대로 지키는 우리 홍명보 감독 명장이다. 네. 간명보 고맙습니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중간에 쉬는 시간 하이드레이션. 그거 좀 물타임 하이드레이션. 직접 보니까 흐름 딱 끊겨버리는 흐름 느낌이야. 끊겨. 하지만 그게 이제 돈이거든요. 광고라고. 그러니까. 하이드레이션. 자, 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돈타임. IOC는 아마추어리즘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배금지, 스폰서도 못 받고 돈이 예를 들어서 광고적 목적으로 스포츠 용구, 스키 선수들이 그 스키 플레이트, 그다음에 유니폼 뭐 이런 것을 만약에 광고 행위를 할 경우에는 금메달도 박탈을 했었어요. 근데 올림픽도 변했죠.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시가 계속해서 적자 도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을 개최하겠다는 도시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IOC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제 상업주의를 도입을 해요. 지금 축구도 23세 이면에 프로축구 선수들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했죠. 그런데 그 나이도 IOC는 풀려고 해요. 네. 그런데 국제축구연맹에서 그걸 풀면 월드컵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풀어요. 그래가지고 자꾸만 압박을 하니까 와일드카드라는 걸 준 겁니다. 나이가 그 오버됐어도 숫자를 줄여서 이제 출전하게 한 것이죠. 국제축구연맹은 전혀 다릅니다. 국제축구연맹은 IOC에서 올림픽을 처음 했을 때 축구 종목에서 우승한 것이 우루과이인데 그 올림픽이 첫 대회 열릴 때 이미 유럽에서는 축구가 성행했었어요. 프로축구가. 네.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우승을 하고 세계 챔피언이라고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당연히 니들이 어떻게 챔피언이냐? 니네들이 아마추어, 그 예선전도 없고 니네들 출전 신청만 하면 참가하게 하는 올림픽인데 그래가지고 긴급히 결성된 것이 프랑스가 주도를 해서 FIFA라는 본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제축구연맹은 애당초에 출범할 때부터 IOC하고는 전혀 다르게 상업주의를 내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월드컵 조편성을 할 때 불호를 하는 것이 바로 프랑스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월드컵이 열리는 지금 멕시코에서 1970년에 브라질이 우승을 하는데 펠레 그다음에 지금 자일직료, 토스타워 이런 선수들이 해서 세 번째 우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월드컵 트로피가 지금 트로피가 아니라 그보다 작은 자유의 여신상처럼 이러고 있는 트로피가 있었는데 우승 세 번 한 국가인 브라질에게 연구 그것을 줬어요. 그리고 지금 트로피가 그 다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가 그 FIFA 본부를 만들어서 프랑스는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그래서 48개 팀으로 늘린 것도 바로 국제축구연맹의 속셈은 뭐냐면 아까 최욱 씨 얘기했듯이 돈이 된다면 자 48팀이 지금
많아지면서 중계권료 늘었죠. 늘었겠지. 그다음에 입장권료 또 왕창 늘었죠. 아. 그리고 방송 중계 광고료 늘었죠.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쿼터제를 하는 형식으로 지금 갖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FIFA는 그걸 하면서도 규제를 합니다. 3분 동안 적당한 시간만 해라. 그래서 남은 시간 짧은 시간은 오늘 그 텔레비전 중계 볼 때 뒤에 보면 쿼터에서 있었던 주요 장면을 조금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월드컵 배당금도 엄청나게 늘었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FIFA는 작년에 세계 클럽 월드컵 대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 세계 프로 선수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나는 자동차가 아니다. 나는 기름만 넣으면 가지는 않는다. 지금도 경기 숫자가 많아가지고 너무 많다. 일찍 은퇴를 하는 이런 부상이나 피로가 누적되는 나는 뭐 못하겠다 했는데 상금을 왕창 주니까 네. 클럽들은 다 환영 그러면 일색이죠. 또 뛰겠다. 그러니까 이제 월드컵이라는 것은 사실은 올림픽과 전혀 다르게 네. 그런 뒤에 선수들은 뛰지만 그 뒤에는 쩐이 왔다 갔다 전이 하는 왔다 갔다 거죠. 해. 네. 거기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큰 요소로 지금 작용한다 경기력에. 왜냐? 그래서 이제 감독의 역할이 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이제 작전 들어가니까. 자, 우리 긴급 얘기는 제안 하나 할게요. 홍명보 보유국. 네. 저 역시도 축구를 좋아하니까 네. 입중계 한번 하시죠. 입중계요? 네,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요? 네. 여기서 해도 되죠. 아, 신문선의 꼬리하고 같이 열어놓고 하면 되죠. 아, 그래요? 음. 알겠어요. 그것도 네. 아까 얘기했지만 FIFA처럼 피파처럼. 체육 씨가 이게 결국은 방송을 하지만 그 뒤에는 여기 네. 스폰서들 있지 않습니까? 스폰서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죠. 고맙습니다. 조크였습니다. 조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승리를 내 가지고 그렇죠. 아주 기분 좋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